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약 350명의 동포들이 손을 잡아 만든 인간띠로 맨하튼 대한민국 북한 유엔 대표부를 연결했습니다. 뉴욕 평통이 주최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샌디에고의 유대인 회당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19살의 대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판사가 법원에 들어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약 350명의 동포들이 손을 잡아 만든 인간띠로 맨하튼 대한민국 북한 유엔 대표부를 연결했습니다. 보도의 양준호아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구간을 잇는 평화 손잡기 행사에 동참하는 의미로 27일 맨하튼에서 거행된 4.27 민평화 손잡기 행사는 미국 동포들도 연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한국에서는 DMZ에서 시민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인간띠를 이루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손잡기 행사에 앞서 유엔본부 맞은편의 다그 함마슐드 광장에서 열린 집회 문화 행사에서는 문화 공연과 어린이들이 북한에 보내는 편지 낭독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남북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민이 한반도 평화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반도에서는 500km 비무장지대에 수십만 명이 평화 손잡기를 했습니다. 그 열기와 바람에 이 뉴욕 한인 동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오늘 유엔 앞에 광장 함마슐트 광장에 모여서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집회에서 조원태 준비위원장은 민이 일으키는 평화의 바람이 동에서 북으로 불어 전 세계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행사 후 참가자들은 함마슐드 광장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와 한반도기를 들고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까지 행진한 후 서로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이루어 주 유엔 북한 대표부에 도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도 27일 오후 7시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 식당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 및 제18기 뉴욕 평통 자문위원 제2차 전체 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호 평통 뉴욕 협의장, 박효성 뉴욕 총영사 그리고 찰스윤 36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자 평통 자문위원 50여 명이 함께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양호 회장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평통위원 특히 해외 평통위원들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안착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위원들 스스로 확인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있었고 북미 간에도 2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노이 회담 전까지 한반도에 있는 동포들이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그 장밋빛 미래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계셨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70년 이상 분단돼 있었고 대립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남북 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봄눈 녹듯이 녹기는 힘들 겁니다. 차근차근 다소간의 험난한 과정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 중에 하나라고 느끼고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지침 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주어진 지금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병창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 상임 고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낭독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양호 회장은 지난 1년 1개월간 뉴욕 평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들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파웨이시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으로 60살의 여성 신도가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6월절 마지막 날에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예배당에 가장 많은 신도가 모이는 시간 그리고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느라 가장 무방비한 시점에 공격을 가한 셈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작년 10월 27일에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는데 당시에도 안식일 예배 진행 중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예배당 표적 테러는 특정 계층이나 종교, 인종을 겨냥한 증오 범죄에 확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 샌디에이고 유대교회당 총격범은 19살로 캘리포니아 대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뜩이나 흑백 인종 갈등 범죄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 범죄에 민감한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증오 범죄 확산이 대선 이슈로 부각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샌디에고 총격 사건 직후 반유대주의와 증오라는 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시민감시단체인 엠파이어 센터 재정감시그룹이 발표한 MTA 직원 연봉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뒤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MTA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직원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의 수석 측정기사 토마스 카프트로로 그의 기본 연봉은 11만 7,499달러지만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무려 34만 4,147달러에 달해 총 46만 1,646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선로에서 일하는 마코 페즈미노는 연봉이 5만 5천 달러지만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받은 돈은 25만 6,177달러였습니다. 엠파이어 센터에 따르면 LIRR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2017년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억 7,540만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2억 2,460만 달러로 5천만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직원 상위 10명 중 9명은 LIRR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TA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 21일 자정을 기해 대중교통과 LIRR의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MTA의 재정 문제는 밖이 아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뉴욕시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판사가 법원에 들어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황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검은 26일 2017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의 셜리 리치몬드 조셉 판사와 법원 직원인 웨슬리 맥그리거를 사법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셉 판사와 맥그러거는 지난해 환강문지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물체자 오스카 마누엘 페구에로를 ICE가 체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ICE는 법정 심리가 진행된 2018년 4월 2일 페구에로를 체포하기 위해 뉴타운 법원법정에 영장을 제시하고 로비에서 대기했는데 조셉 판사가 페구에로에 대해 석방 명령과 함께 ICE 요원을 피해 법정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소장은 조셉 판사가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규정한 법정 녹음기까지 끄고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조셉 판사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셉 판사와 맥그리거는 25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금 없이 풀려났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핫도그나 소시지 등 가공육 식품이 일체 판매되거나 급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에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에서 가공육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의 관공서나 학교와 교정시설 등에서는 가공육이 판매되거나 급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소고기 사용도 일정량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소가 다른 가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3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발표한 친환경 정책으로도 뉴욕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급식에서 매주 월요일 육류가 사라집니다. 뉴욕시는 육류 수요 감소가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뉴욕시와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홍역이 확산 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서포크 카운티에서도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외국을 방문했던 한 성인 남성이 홍역에 감염돼 돌아온 뒤 이 지역 여러 곳을 방문해 전염될 위험이 큽니다. 보건국은 홍역 환자가 지난 20일 오후 12시 15분에서 7시경 햄프턴 베이의 이스트 몬탁 하이웨이 소재 B&B 뱅크와 킹쿨랜, CBS 등을 이용했다면서 같은 장소를 방문한 사람은 홍역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도 홍역이 진화되지 않자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예배당을 포함한 공공장소 출입을 최대 3주까지 금지하는 비상사태 기간을 5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반 시 하루당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편번호 집코드가 10952와 10977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홍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등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다리 통행료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브루클린을 지나 스태튼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현재 이 베라자노 다리의 통행료는 $19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9.50로 조정됩니다. 사실 많은 영업용 차량과 일반 차량들은 이 다리를 지나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왕복 이용료 $19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법안대로 한다면 한쪽만 이용할 경우는 $9.5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일방 통행하는 차량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 아마게돈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엘 열차 관련 공사의 개시로 엄청난 혼잡을 예상했지만 비교적 대규모 혼란은 피한 것 같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구간의 새 공사는 평일 저녁 10시부터 시작되며 주말 내내 지속됩니다. 이 공사는 향후 15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대한 혼잡을 줄이는 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대체 차량 탑승을 권유하며 탑승객을 분산시키고 있어 어느 정도 대혼란은 피하고 있지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밀집된 열차 안에서 승객들은 앞으로 15개월간 겪을 교통 혼잡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승객들은 지옥 열차를 견뎌야 할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인 일요일 오후 볼티모어에서 열린 야외 요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남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전은 이날 오후 5시경 웨스트 볼티모어 스트리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야외 요리 행사장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0살의 여성과 27살에서 58살 사이의 남성 등 7명이 총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웨스트 버지니아 교도소에서 사체로 발견된 99살의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 위티 불거의 사인은 타살임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CNN이 입수한 위티 불거의 사망 증명서에 따르면 불거는 감방에서 수차례 둔기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는 이 사건 당시 2명의 수감자가 불거의 감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암흑가를 지배했던 불거는 1995년 여자친구와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로 도주해 가짜 이름을 사용해 살다가 2013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매사추세츠 마피아 조직원이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연설을 위해 무대로 이동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집회에서 26살의 남성 윌리엄 로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로 향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 같은 소동을 일으킨 뒤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신나게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대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를 향해 걷던 중 던져져 무대 반대편에 떨어졌습니다. 로즈는 사건 직후 대통령의 비밀 경호국 요원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공립학교 내 성범죄가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7-2018 학기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447건으로 전년도 21건보다 426건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이 같은 성범죄 증가 원인에 대해서 지난해 성범죄 유형의 강간과 성적 접촉 외에 강제 접촉을 포함시킨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란다 바보시 교육국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립학교 내 성범죄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시 교육국은 모든 성범죄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26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비영리기관 기부 챈시스에서 미술교육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컬럼비아대 미술교육 박사과정생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졌으며 아이들은 크레용과 붓, 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미술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인 연주그룹 프로소노가 28일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에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공익을 위한을 의미하는 프로소노는 이날 오후 5시 30분과 오후 7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잉그루드 병원 오디토리움에서 다양한 곡을 연주해 환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리트리오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이수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선, 첼리스트 이경아 등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주자들과 학생들이 공연을 꾸밉니다. 프로소노는 음악적 재능을 커뮤니티와 나누는 것을 취지로 한 비영리단체로 정기적으로 지역 양로원과 병원에서 연주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종업원들의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세 탈세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고용세 61만 2,500달러를 포탈한 혐의로 뉴욕 플러싱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한인업주 이모 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12개월 1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실형 후 보호관찰 2년과 함께 탈세한 세금 61만 2,500달러를 모두 완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뉴욕 플러싱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던 이 씨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은행 계좌를 오픈한 뒤 이를 통해 현금으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고용세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에서도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배희남, 최영태 공동위원장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한인 커뮤니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새 이사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사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가고 있나요? 네, 우선 그 이사회가 원래는 우리가 처음 빌딩 사고를 했을 적에는 네, 한 40-50명 정도가 있어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빌딩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사들이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책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사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은 핵심 멤버인 그 뉴욕주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이사가 네. 3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과거에 있던 3분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2분이 이제 사퇴 의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사가 없는 상태였었죠. 네. 그게 저희가 그 2월 달에 이번에 승소하면서 그 우리 배희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저 전명국 씨라고 하는 분하고 네. 3명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3명이
중심으로 해갖고는 이제 이사회를 갖다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네.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그 이사회를 5월 7일 날 네. 우리 파슨스 블루바드에 있는 그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네. 거기에 이제 그 회의실에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는데 저녁 6시 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KCC NY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동포들이 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면 투표에 참여하셔갖고 많은 동포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운명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 네. 것이 저희가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광고도 내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는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이사회비가 1,000불이었는데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그걸 권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500불로 네. 저희가 줄여갖고 이제 500불 내시면 네. 5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이사회 하기 전에 연락을 하시고 500불을 내시면은 정식 이사로서 네.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네. 한 과거에 우리가 한 5, 60만 불 모으는 중에 한 분이나 한 단체가 10,000불 이상 내신 분들이 네. 있어요. 그분들을 갖다 저희가 이 영구이사로 저희들이 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할 거지만은 네. 그분들은 이사회비 없이 정식 정이사로서 참여해서 네.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사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그동안에 이사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사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탈퇴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사회는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동포회관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센터는요, 사실상 동포들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동포가 다 주인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네. 이사회를 구성해서 네.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활동을 하고 뭐 네. 하는 거를 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한 대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이사회가 지금 현재 등록이사는 3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3명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결정이 된 거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5월 7일까지 네. 참여하시는 이사님들과 더불어서 네. 거기서 결정되는 이제, 대로 네. 할 겁니다. 네. 근데 동포 사회의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예, 생각을 갖고 계시겠군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살 때 115만 불 주고 샀어요. 네. 근데 지금 할문 현재 시가가 한 150에서 네. 200만 불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익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포 재산을 우리가 까먹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얼마가 되든 그것은 동포 재산이니까 네. 다시 환원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도네이션 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고 네. 유사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커뮤니티 센터를 다시 네. 다시 이사회에 네. 모여서 새로 또 추진을 하든지 네. 여러 가지 결정되는 대로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인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면 각자 한 말씀 네. 해주셔도 우선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동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동포들의 재산인 만큼 네. 저희들이 사실 이제까지 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능력이 좀 부족해갖고 잡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라도 큰 관심을 갖고 네. 저희들 우선 좋은 동포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가능한 또 이사로서 참여해 주시고 네. 그래갖고 저희들 연락하는 거는 우리 배인남 위원장님 전화번호가 646-499-1911 또는 제 최영태 연락번호가 201-370-2266 이렇게 아무데나 저희들 연락해 주시면 네. 이사가 되는 그러한 안내를 저희들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또 특별히 정할 건 없는데 그거를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그래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라고 할까요? 마음대로 이게 돈 문제인데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이사로라든가 아니면은 와서 관심을 갖고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네. 사실은 고생대로 하고 네. 근데 또 비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남의 일이라고 그러면 비평할 수 있는데 이게 내 건물이고 내 동포들의 재산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비평을 하지 마시고 와서 참여해가지고 주인으로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네.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픈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많은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배인남 최영태 공동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